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JIB 주간 뉴스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은 요즘 당진 전통시장이 화재 발생 시 재난 대응이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송정 거리별 전기료 차등 부과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당진 소방서가 폭발 위험이 있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당진의 각 중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입학 배정을 실시했습니다. 당진시가 외목항과 도비도항의 국가어항 도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축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의 오다솜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위험이 높은 요즘 당진 전통시장이 화재 발생 시 재난 대응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골목 사이사이 엉키고 설킨 전깃줄은 물론 먼지가 가득한 콘센트까지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겨울철 건조한 날씨 속에 화재 위험이 높은 요즘 당진시의 전통 재래시장이 화재 위험과 대처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철은 차가운 바람에 습도도 낮고 매우 건조해 1년 중 화재 발생률이 가장 높은 만큼 화재에 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당진의 전통시장, 노후화된 건물 2층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골목 사이사이에는 이리 엉키고 저리 엉킨 전깃줄들이 안전장치 없이 외부에 노출돼 있습니다. 콘센트는 중간에 잘려있고 먼지가 가득한 모습.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될 위험이 커 보입니다. 한 가정의 거주 공간은 1m 정도의 간격으로 빼곡히 붙어 있고 전기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당진의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은 같은 상황. 최근 5년간 화재 사고의 24%는 정기적 요인에 의해 발생됐고 매년 1만 건 이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차단기가 작동하기 이전에 전기 화재와 감전 사고가 발생하고 사고가 진전된 후에야 전원이 차단되기 때문입니다. 전기안전공사는 전통시장과 같은 취약시설을 위해 2012년 19억 원의 예산을 들여 지능형 전기안전관리 시스템인 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기반 전기안전 감지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 남부시장 89개 점포에서만 시범 설치에 운영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진 전통시장에도 화재 발생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감시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시장은 당진시의 모든 읍면동에 주민자치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주도로 지역 현안과 갈등 문제를 협의하는 등 자치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회에서 신지 기자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이 국회위원회관에서 열린 2015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에 참석해 당진이 시작하는 실질적 주민자치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 주민자치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 등 정관계 주요 인사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국 지자체장 대표로 토론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한국의 지방자치와 주민자치의 실태를 진단하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모델로 한 실질화 방안과 정책을 제언했습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사업을 결정해서 집행하고 스스로 책임을 지는 그러한 주민자치야말로 주민자치 완성이자 최종 귀착점이라는 데서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요구에 보자 지난 7월 1일 민선 6기 당진시장으로 취임하면서 행복한 변화 살고 싶은 당진을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권한 일부를 시민들에게 돌려주고 당진형 주민자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당진형 주민자치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행복당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자치 기반을 강화하면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별 주민자치와 또 주민참여예산제, 또 시민 원부지만제도를 중심으로 한 시행정 참여자치 두 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진시 전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협의회는 지역의 현안을 다루고 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뿐만 아니라 시 위탁 사무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갈등관리심의위원회와 연계하여 지역의 예산을 다루고 또 갈등 문제에 대한 조정 기능도 합니다. 이제 주민자치협의회를 통해서 지역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이 먼저 고민하고 또 사회적 합의를 모은 의제를 시정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고 시민 스스로 지역의 일을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정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끝으로 김 시장은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위한 정책 제언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원활한 주민자치 활동을 위한 고정재원 마련 등을 촉구했습니다. JIB 뉴스 신지입니다. 송전 거리별 전기료 차등 부과의 당위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충남 지역은 생산 전력의 62%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충남도는 이에 대해 발전소 주변의 지역은 전기요금을 덜 내야 된다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력 자급률이 높은 지역에 대해 전기요금을 차등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남과 인천 등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전기요금제도 개편 요구에 힘을 실어줄 근거가 될 만한 정부 용역 결과가 나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전기연구원이 지난해 6월 산업통상자원부의 의뢰로 수행한 전력계통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합리적 가격신호 제공 연구에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기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전력 수요처의 40%가량이 서울과 경기에 밀집해 있지만 전력자급률은 2013년 기준 서울과 경기의 4.7%에서 29.6%에 불과하며 모자라는 전력은 인천과 충남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습니다. 한편 전력자급률이 100%를 넘는 지역에서 경인 지역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며 송전선로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있고 발전소와 수요처의 거리에 비례해 송전 손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생산 전력의 62% 이상을 다른 지역에 공급하고 있다며 송배전 비송을 소비처에 더 부담하고 그 대신 발전소 주변 지역은 전기요금을 덜 내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 소방서가 폭발 위험이 있는 노후 가압식 소화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이 가압식 소화기는 압력 게이지가 없는 것이 특징인데요. 소방 관계자는 2차 사고로 번질 위험이 있어 반드시 교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진 소방서는 노후화된 가압식 소화기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가압식 노후 소화기 수거 및 정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거 대상 소화기는 1990년까지 생산 유통된 가압식 소화기이며 외형상으로는 축압식 소화기와는 다르게 압력 게이지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 저희 당진 소방서에서는 지금 노후화된 그 가압식 소화기를 축압식 소화기로 지금 교체하고 지금 저희가 수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도에 그 생산이 중단된 이제 제품으로 여기 이제 가스 내부 압력이 이제 그 소화 약재를 용기 외부로 분출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지금 이제 이 용기 부식된 용기나 파손이 된 부분에 파열이 돼서 폭발하는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 내구 연한은 이제 8년인데 이제 이 노후화된 그 가압식 소화기를 축압식 소화기로 교체해서 이제 안전에 위험이 없도록 이렇게 교체했을 것을 당부합니다. 한편 이를 악용해 소방관을 사칭하고 소화기를 강매하거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니 방문한 소방관이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일 때에는 소방서로 신고 문의하길 당부했습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당진의 각 중학교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학교 입학 배정을 실시했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모습이 마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당진교육지원청은 지난 14일 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학교장과 학부모 등이 참관한 가운데 2015학년도 중학교 입학 무시험 신입생 배정을 실시했습니다.
배정 결과를 발표하기 전 학부모들은 모두 팽팽한 긴장감 속에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모습이 마치 대학 입시 결과를 기다리는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2015학년도 중학교 입학 추첨 지원 현황은 총 1,382명으로 일반 배정은 863명, 선배정은 519명입니다. 당진 학군과 합덕 학군 등 2개 학군 내 초등학교 졸업 예정자 1,362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무시험 진학 추첨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학부모 대표가 배정 프로그램의 추첨 시행을 실시해 희망학교 지망순에 따라 자동 배정 처리한 것입니다. 배정 발표가 난 후 학부모들의 반응은 다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광초등학교예요. 원중이요. 원중 됐어요. 원중 되고 집이 가까우니까 멀리 될까 봐 걱정했거든요. 한편 배정 결과는 지난 14일 당진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서 당일 공고됐으며 오는 20일부터는 각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배부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가 외목항과 도비도항의 국가어항 도약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 두 지역은 앞으로 어항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국비 지원 확보도 가능해졌습니다. 당진시 성무면에 위치한 외목항과 도비도항이 지난 12일 당진 관내 비법정 어항으로 처음으로 법정 어항인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 고시돼 국가 어항으로의 도약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국가 어항인 장고항과 지방 어항인 난지도항을 제외하고는 당진 관내에 법정 어항이 없어 그동안 어항 개발 계획 수립과 공유점 사용 등에 따른 제약이 많았으나 이번에 외목항과 도비도항이 어촌 정주 어항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성무면 교로리에 위치한 외목항의 지정 규모는 500만 8천 제곱미터, 난지도리에 위치한 도비도항의 지정 규모는 500만 9천 제곱미터로 이번 지정을 계기로 당진시는 어항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방향 설정과 시설물 등에 대한 표준화 작업에 나섭니다. 특히 이곳 두 지역은 앞으로 어항 개발 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국도비 재원 확보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어항으로의 도약을 통해 연근 에어선과 기타 선박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축사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사업주들이 당진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법인 측에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어 시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축사 건축 허가를 못 받게 되자 축사 사업주들이 당진시를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2월 민원조정위원회를 결성해 축사 부적합과 대오만 수질 악화 등의 이유로 축사 건축 허가를 반려했습니다. 이에 축사 사업주 측은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에 어긋남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며 당진시 측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소송을 건 3개 축사는 돈사와 계사농가로 고대면 2곳과 대오지면 1곳입니다. 그중 2곳은 작년 4월과 12월 당진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신청한 상태이며 한 곳은 1차 소송에 승소하고 나머지 2곳은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당진시는 주민 요구를 받아들여 축사 신축을 허가하지 않으면 법인 측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시로서도 난감한 상황입니다. JIB 뉴스 오다솜입니다. 당진시청 공무원 2명이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각각 구형받았습니다. 이철환 전 시장의 출판 기념회 개입 혐의입니다. 자세한 내용 차진영 기자입니다. 육사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진시청 공무원 2명에게 각각 300만 원과 100만 원의 벌금이 구형됐습니다. 지난 16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110호 형사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담당 검사는 정모 씨, 조모 씨에게 이철환 전 시장의 출판 기념회 준비 과정에서 당진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명단 제공 및 발급 등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행위가 마땅하다며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에서는 단순히 관리하는 명단을 이용했다는 것이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것인지 의문이며 시정팀 공무원으로서 시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기에
업무를 보조하게 된 것이라고 변론했습니다. 이어진 증인신문에서는 이철환 전 시장의 친동생인 이모 씨가 출석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한 정모 씨의 주도적 참여를 부인하며 기획과 준비는 추진회에서 자발적으로 진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편 이철환 전 시장은 최근 건강 악화로 병상에 있으면서 피의자인 공무원들은 자신의 지시에 따랐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진술서를 재판부에 제출해 오는 30일 열릴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JB 뉴스 차진영입니다. 계속해서 충남 지역 단신 뉴스 짚어보겠습니다. 당진경찰서는 당진 시내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방문해 청소년 상대 판매와 우편, 온라인 판매 불가 등 주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올해 초 담배 가격 인상으로 최근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파악하고 청소년 대상으로 전자담배를 판매 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처벌과 단속됨을 고지하고 신분증 확인 등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산시는 이완섭 시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을 순회하며 시민들에게 시정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화는 시민들과 소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으며 행사에는 주민대표와 기업인, 장애인과 다문화 가족 등 다양한 계층이 참석했습니다. 이어 이 시장은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등 올해 주요 시정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제22대 농촌 지도자 충남도 연합회장 선거에서 김재일 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김재일 회장은 지난 2002년 한국쌀 전업농 보령시 연합회장을 시작으로 한국쌀 전업농 중앙연합회 수석 부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홍성도서관은 책과 함께 포근한 겨울나기라는 주제로 제90회 겨울 독서교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겨울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1, 2학년과 3, 4학년 40명을 대상으로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영되며 독서 논술 지도와 독후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또한 독서교실은 독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자발적인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해 매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기간 중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황선봉 예산군수가 중앙산업도축장을 방문해 근무자를 격려하고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구제역 확산 원인이 가축 운송 차량과 도축장에 있는 것으로 보고 도축장에 입출입하는 차량의 소독 여부와 방역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황 군수는 축산 관련 차량의 소독 필증 지참 여부를 확인하며 방역 장비 운영 상태를 점검하는 등 세심한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아침에는 전국이 꽁꽁 얼어붙을 정도로 영하의 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낮이 되면서는 수은주가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추운 날씨 속에 유독 반가운 것이 바로 햇빛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 드러나면서 겨울 햇살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당진 지역은 영하 4도에서 한낮 기온 4도 보이겠습니다. 아산과 예산, 천안 지역 영하 7도에서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청양 지역 영하 9도에서 4도 사이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계룡과 공주 지역 영하 10도에서 4도 사이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영하 4도 보이면서 어제보다 높은 기온이지만 그래도 예년 이맘때 기온을 밑돌고 있습니다. 바람까지 불어와 체감온도는 더 뚝 떨어지니까요. 체온 유지 잘 하시고 동파 사고가 나지 않도록 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구름 없는 맑은 하늘이 전국적으로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이라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